부가가치세로 가고 있어요. 부가가치세밖에 안 돼요. 부가가치세도 아니 이게 그 부동산 임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수지가 어때요? 그 부동산 등기부상의 부동산 수재지죠.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니까, 그죠? 고정된 장소고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하니까, 그죠?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 그 부동산 임대를 국가나 각종 공사나 이런 데에서 부동산 임대를 하거나, 그죠? 아니면 부동산의 권리만을 이제 대여하는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이게 내 부동산이 아니라 내가 빌려온 걸 또 빌려주는 그런 경우에는 이 부동산 자체가 내 게 아니다 보니까 그때는 수익은 창출하고 있지만 내 소유의 고정된 장소가 따로 없기 때문에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그죠? 그리고 국가기관 등도 편의상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거기 국가기관 등에 하나가 더 추가로 들어온 거예요. 빠져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주택도시보증공사 하나 더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뭐 실무적인 거니까 이제 몰라도 되고요. 영세가 면세에서도 뭐 이렇게 그렇게 당연한 거니까 요거 하나만 사실 이거 하나만 좀 보시면 되는데 이거 뭐냐면 이게 그 이미 합병에서는 이미 있었어요. 합병에서 그러니까 이게 실제 합병일 걔네들은 합병 기일이라 그래요. 합병을 하게 되면 이제 합병 둘이서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계약을 할 때 언제 우리 합병합시다라고 이제 딱 날짜를 정해요. 그게 실제 합병일. 그걸 이제 합병하기로 한 날이죠. 그러니까 합병하러 합병기. 그런데 합병 등기는 그게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합병 등기를 하기 때문에 시차가 좀 있어요. 그럼 법적으로는 뭐가 중요한 날짜라고 그랬죠?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법적으로는 등기일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B법인이 피합병, B법인이 A법인 합병된 거야. 합병돼. 그러면은 얘가 중요한 거니까 합병 등기가 될 때까지는 실제 합병이 이때 됐지만 여전히 법적으로는 누가 살아 있는 거죠? B가 살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이에 피합병 법인인 B법인 예전의 B법인에서 계속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럼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발급하거나 누구 명의로 수취를 해야 되는 거냐? 원칙. 요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는 누구 명의로요? 원칙은 법적으로는 뭐가 중요하니까 이게 중요한 거니까 등기가 아직 되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법적으로는 누가 살아 있는 거죠? 피합병 법인이 살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원칙으로는 누구 명의로? 피합병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원칙인데 명의로 발급하거나 수취를 해야 되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이미 실제 뭐가 돼버린 거니까 실제 합병이 된 거니까 그냥 누구 명의로 해서 발급하거나 수취해도 인정하겠다는 거죠. 합병법인의 명의로 세금을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발급하거나 수취할 수 있다. 원래 이거는 원칙이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건 원래부터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합병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뭐가 당연히 원래 들어왔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합병이 아니라 분할이라든지 분할합병, 그러면서 분할되면서 기존의 분할법인이 소멸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합병 기일이 아니라 무슨 기일이 되겠어요? 분할 기일부터 분할 등기일까지 요 사이에 분할로 인해 소멸되는 법인 쪽에서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럼 여전히 세금계산서 누구 걸로 하는 게 원래 원칙인데요. 그렇죠. 피합병 법인이 아니지 무슨 법인이겠어요, 이제. 그렇죠. 소멸하는 분할법인의 명의로 하는 게 원래 원칙인데 여기 나온 건 예외겠죠. 이게 원래 원칙만 있고 뭐가 없었죠? 예외는 합병만 예외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왜 분할은 없었어요. 분할은 합병만 있었어요. 합병만. 당연히 모두 있었어야 되는데 분할도 예외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분할도 예외를 집어넣은 거죠. 이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합병법인이 아니라 분할로 그렇죠. 분할됐는데 분할 이후에 뭐 하는 법인이거나 존속하는 법인이거나 또는 분할 이후에 뭐 된 거죠? 신설된 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수 있다. 합병만 있었지 분할 쪽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지금 그거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당연히 원칙은 안 적혀 있죠. 뭐만 적혀 있죠, 여기는 지금
예외만 적혀 있는 겁니다. 원칙은 당연한 거니까 안 적혀 있는 거고요. 예외만 적혀 있는 겁니다. 요것만 적혀 있는 거지. 이걸로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다. 당연히 뭐가 원칙이니까. 옛 걸로 하는 게 원래 원칙이니까. 그리고 이걸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됐어요. 부가가치세 납세 절차에서 부가가치세 수시부가 사유 자체가 어떻게 됐었어요? 수시부가 사유 자체가 세금 계산서를 가공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그렇죠? 또는 타인 명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또는 과다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요거를 과세관청이 알게 되면은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and 수시부과는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거짓 세금 계산서가 이제 가공의 세금 계산서, 타인명의 세금 계산서, 과다 기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거나, 아니면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를 부과할 수 있다. 그때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이렇게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사유로 조세를 포탈할 거라고 우려가 되는 그러한 경우라는 거죠. 사업장 이동이 빈번한 경우, 또는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그렇죠? 또는 요 경우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렇게 수시부가 사유로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아시겠죠? 이거 말고 당연히 요거는 이미 얘기가 돼 있고, 이건 법으로 돼 있고, 요거를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정하게 돼 있는데, 요러요러한 사유로 조세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수시부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정해놨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은 그냥 그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시행령 뭐 법도 몇 개 통과 안 됐고요. 시행령도 부가가치세는 거의 뭐 통과가 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목적상 관련이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부가가치세는.